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식단 관리를 해야 하는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시죠? 맞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몸에 안 좋을수록 맛있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삼겹살 구우면서 그 기름에 묵은지를 볶아서 같이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그 행복을 포기하라니 너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를 개선하는 획기적인 식이요법이 있다고 해요. 보통 식이요법 하면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실험 결과 100명 중 99명이 성공할 정도로 정말 실천하기 쉽습니다.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해보려 했지만 실패하신 분들, 의지가 약하신 분들,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오늘 힐링 건강 도서관의 추천 도서는 식사 순서 혁명입니다. 이 책에서는 식사 전 야채를 한 접시 먹는 것만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세 가지 수치로 알아보는 몸속 증상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중 단 하나만 알아도 위험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앓으면 10년 후 허혈성 심질환, 즉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무려 31배로 뛴다. 또 각 질환의 증상이 가볍더라도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함께 앓으면 동맥경화가 급속히 진행된다. 만약 이 세 가지 수치가 높아지는 삼고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몸 곳곳에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 속에 폭탄이 쌓이게 될 것이다. 혈관을 약해지게 만드는 고혈압과 혈관 속을 좁혀가는 고지혈증, 혈관을 서서히 침식하다가 파괴해버리는 당뇨병,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당신의 혈관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 성인의 몸은 모세혈관을 포함해서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다. 폭우가 쏟아져서 강둑이 무너지려고 하면 전력을 다해 붕괴를 막는 것과 같이 삼고 증상에 미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무 병이 없어도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고장나지 않고 수리나 교환 없이 잘 돌아가는 것은 기적이다. 하물며 어디 한 군데라도 고장난다면 즉시 대처해야 함이 당연하다.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건강 수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작은 혈관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처법을 확실하게 익혀두도록 하자. 하지만 현재까지 삼고 증상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았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힘이 빠지는데 이 삼고 수치라는 것은 노력한 만큼 반드시 호전되리라는 법이 없다. 그렇다고 노력을 멈춰버리면 생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삼고 증상을 치료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식이요법을 고안했다. 이 식이요법을 환자들이 직접 시행한 결과 상태가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삼고 증상의 근본적인 개선.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다. 지금까지의 치료법은 왜 효과가 없었을까? 젊을 때는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도 몸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40대가 넘어가고 지금까지 축적된 폭음, 폭식의 영향이 삼고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40세, 여성은 50세를 넘기면 신진대사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이 삼고 증상이 일어나기 쉽다. 삼고 증상은 식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 바꿔 말하면 식생활의 개선 없이는 삼고 증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약을 먹어서 일시적으로 수치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규칙적인 식이요법을 권장하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법. 환자들 대부분은 이 식이요법 지키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했다. 우리 연구진 조사에서도 일반 병원에서 권하는 당뇨병 식이요법의 지속률이 대단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식이요법을 단 1회 만에 그만둔 환자가 28%, 10회 안에 그만둔 환자가 44%나 되었다. 1년간 유지한 환자는 28%로 전체의 3분의 1에 미치지 않았다. 애당초 삼고 증상까지 오게 된 것은 염분과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며 먹고 싶은 것을 배불리 다 먹고 살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갑자기 기름기 없는 식사와 소식을 하라니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고혈압 때문에 염분 있는 음식을 못 먹고, 고혈당 때문에 탄수화물을 못 먹고, 고지혈증 때문에 지방이 많은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면 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싶을 것이다. 의사의 처방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환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당뇨병 식이요법을 10회 만에 그만둔 사람이 절반을 넘는 것은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정확한 동기부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치 좀 높아진들 뭐 어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사는 재미가 없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식이요법이에요. 이렇듯 식이요법을 실천하지 못한 환자들은 위와 같이 지극히 현실적인 푸념을 늘어놓았다. 3개월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오다. 실천이 힘든 식이요법.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금지하는 메뉴가 없는 식이요법을 연구했다. 그것이 바로 식사 순서 요법이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과 영양소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존의 영양학은 무엇은 몸에 좋고 무엇은 해롭다는 식의 무엇을 먹을까에만 주목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종래의 식이요법은 대부분 실패했다. 우리는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먹을까에 주목했다. 뒤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고안한 식사 순서 요법을 환자에게 적용했더니 놀랍게도 98%의 환자가 1년 동안, 그리고 94%의 환자가 2년 동안 이 치료법을 지속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속률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이와 같이 동맥경화와 관련 있는 모든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클리닉 환자 중 50대의 한 여성은 이 요법을 시작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삼고 증상을 극복했다. 그녀는 40대의 당뇨병을 시작으로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앓다가 병원에 처방약을 먹었더니 저혈당이 생겨서 통원 치료를 그만두었다고 했다. 소문을 듣고 우리 병원에 왔을 때는 식사 2시간 후에 혈당치가 254, 최고 혈압이 179, LDL 콜레스테롤이 178, 중성지방이 165로 모든 수치가 기준치 이상인 완전한 삼고 상태였다. 환자가 혈당약 복용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강압제만 처방하고 식사순서 요법을 실천하도록 지도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후 식사 2시간 후에 혈당치가 140, LDL 콜레스테롤이 110, 중성지방이 126으로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모든 수치가 정상 기준치 내에 들어와 나중에는 강압제를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건강해졌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식사 순서 요법을 실천했다. 모든 수치가 정상치 내로 들어온 지금도 식사 순서 요법을 지속하며 더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메뉴는 먹던 그대로 먹는 순서만 바꾸기. 식사 조절을 하거나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어떻게 삼고 증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비법은 인슐린을 극적으로 조절하는 식사법에 있다. 무엇을 먹을까에만 신경 쓸 때는 쉽지 않던 인슐린 컨트롤이 어떻게 먹는가에 집중하는 순간 너무나 간단해지는 것이다.
식사순서요법은 인슐린이 제어되는 메커니즘을 뒤집어 고안해낸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식이요법이다. 겨우 식사 방법 하나로?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식사 메뉴는 그대로 두고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수천만 명의 고혈당 환자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3고 증상에서 빠르게 탈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장담한다. 많은 환자가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식사요법이 3고 증상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병, 나아가서는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확신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고도 또 엄격한 식이요법을 지키지 않고도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도 3고 증상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식사순서요법이다. 병원식의 두 얼굴. 나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처음 식사순서요법을 착안했다. 당시 근무하던 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혈당치를 조사해 보았더니 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용 식사를 하며 식단 조절을 완벽하게 한 경우에도 식후 혈당치가 높아져 있었다. 그 원인은 바로 식후 입가심으로 먹는 과일이 문제였다. 과일에는 혈당치를 완만히 올리는 과당뿐만 아니라 혈당치를 급상승시키는 포도당과 쇼당이 많이 들어있다. 기존의 식이요법에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위해 과일을 꼭 먹도록 권유한다. 당뇨병 환자들은 병원에서 제한하는 섭취 열량이 제한치를 넘지 않으면 과일을 먹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열량이 높지 않다고 많이 알려진 과일에도 혈당치를 급상승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다. 따라서 과일은 당뇨병 환자들이 되도록이면 피해야 하는 식품이다. 열량 제한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식이요법에서는 혈당을 높이는 음식이나 혈당치 급상승을 막는 식이요법을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열량 제한 중심의 식이요법이 정말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에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또한 영양 지도를 할 때 항상 채소를 섭취하라고 말해왔다. 채소 속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질과 지질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주기 때문이다.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에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이 잘 배출되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과식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채소를 열심히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배출되었다든가 변비가 사라졌다고 하는 구체적인 효과를 직접 찾아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채소를 챙겨 먹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 또한 많았다. 무엇이 문제일까? 영양지도 매뉴얼에는 채소를 많이 먹어라 라고 적혀 있을 뿐 언제 먹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쓰여 있지 않았다. 채소가 장 속의 당질과 지질의 흡수를 늦춘다면 당질과 지질을 섭취하기 전에 이미 뱃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밥, 면, 고기 같은 당질 음식과 지질 음식을 먼저 먹은 후 채소를 먹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지극히 당연한 의문을 품으며 영양 지도를 할 때 채소를 가장 먼저 드세요라고 한마디 곁들였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혈당치가 내려갔다. 중성지방과 체중이 줄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나는 환자들의 협조를 얻어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식사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음 그래프이다. 3고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밥 150g, 채소 샐러드 위주로 식사를 하되 먹는 순서를 한 번씩 바꾸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래프를 보면 채소, 그 다음 밥의 순서로 먹었을 때는 밥 먼저 먹고 채소의 순서로 먹었을 때보다 혈당치의 상승이 완만함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채소를 먼저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든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적게 분비하고도 혈당치가 덜 상승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다. 또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어 탄수화물이 소장에 흡수될 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인크레틴이라는 소화관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3고 증상은 불치병이 아니다. 이전의 데이터로 식사순서요법의 효과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뇨병 환자 중 식사순서요법을 하는 환자 196명과 식사순서요법을 하지 않는 환자 137명을 나누고 2년 반 동안 혈당치 변화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식사순서요법에 참여한 그룹은 당뇨병 판단 기준인 당화혈색소뿐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그리고 체중이 모두 개선되었다. 채소를 먼저 먹은 것만으로도 심질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현저히 경감된 것이다. 식사순서요법은 이 3고 증상의 구세주였다. 무엇을 먹는가보다 무엇보다 먹는가가 중요하다. 식사순서요법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인 채소 먼저 먹기를 기본으로 다음의 원칙 4단계를 따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1. 무조건 채소부터 먹는다. 2. 채소 다음은 단백질 반찬을 먹는다. 3. 밥은 마지막에 먹는다. 4. 채소를 먹을 때는 5분 이상 꼭꼭 씹으며 천천히 먹는다. 이 4가지 규칙만 지키면 되는 정말 쉬운 식사순서요법. 이제 식사순서요법의 구체적인 실천법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이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바로 구입하기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40대 가장, 사랑스러운 3남매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외벌이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는, 아플 자유도 없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정말 진심이에요. 저도 건강해지고 구독자님들도 건강해질 수 있는 실천하기 쉬운 건강 비법들을 책 속에서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들으셨으니까요. 식사 전에 야채 한 접시 드시고 맛있는 거 걱정 없이 먹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